토트넘이 이번 프리시즌에 하츠, 퀸스파크 레인저스, 빗셀 고베 팀 K리그 4경기에서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4연승을 기록하면서도 좋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수비가 불안하다는 거죠. 특히나 아시아 투어에 와서는 빗셀 고베나 팀 K리그 선수들이 시즌 중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팀 K리그에게는 3골을 실점했고 빗셀 고베에게는 2골을 실점하면서 3대2, 4대3 승리였어요. 물론 이걸 프리시즌을 감안해서 봐야 되긴 하지만 프리시즌을 감안해서 봐도 토트넘의 수비가 지난 시즌 막바지에 보여줬던 것처럼 너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수비가 불안해지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이 시즌을 지금 2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이후에도 수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수비가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공격 숫자가 너무할 정도로 많이 배치가 되죠. 이게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좌우 풀백도 가운데로 좀 들어가게 만들면서 특히나 풀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어제 경기를 기준으로 손흥민, 돈리,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브레넌 존슨과 포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베리발이라던가 사르까지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공격 숫자만 앞쪽에 7명이 배치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레이와 에메르송 로얄, 벤 데이비스 이렇게 이제 3명의 선수가 뒤에서 역습을 좀 대비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풀백이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서 심지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측면 공간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측면 공간을 지난 시즌에도 반더벤과 로메로 이 2명의 선수의 정말 개인 능력으로 이 공간을 거의 다 커버를 했는데, 프리시즌에는 아직까지 로메로와 반더벤이 합류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도기까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좌우 측면 공간이 너무나 쉽게 열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할 때 토트넘은 굉장히 특이한 팀입니다. 풀백들이 보통 다른 팀들은 가운데로 좀 들어가면서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고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풀백 중에 1명 정도가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좀 늘려주는, 그러면서 약간의 변형 3백처럼 경기가 운영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면서 과르디올라 감독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프리미어리그 현지에서도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인버티드 풀백을 쓰긴 하지만 과르디올라 감독보다도 더 풀백들을 공격적으로 쓴다 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약간 수비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다가 측면을 커버하는 것이랑 토트넘처럼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것과는 역습을 대하는 형태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에 있는 선수들의 부담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토트넘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가운데 지역에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중앙 지역에 미드필더들도 있으니까 사실상 가운데에 6명의 선수가 위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볼을 전개할 때 가운데 지역을 당연히 이용을 하려고 해요. 가운데 지역을 먼저 거쳐가면서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렇게 가운데로 볼을 거쳐가는 이유는 상대 수비가 조금 더 중앙에 밀집하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운데를 거쳐가는 거거든요. 가운데를 거쳐가다가 상대가 중앙으로 쏠리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준다, 이런 방식인데, 가운데를 거쳐갈 때 상대도 가운데에 쏠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전개하다가 빼앗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앗기는 순간 빼앗기자마자 바로 측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상대의 공격수들에게 측면 공간을 노출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이런 장면에서 실점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빗셀 고베와의 경기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토트넘의 선수들이 풀백들도 좀 가운데로 좀 들어가고 있고 가운데 지역에 일단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주고받다가 안쪽으로 일단 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상대 수비도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상대가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볼을 빼앗겼어요. 근데 빼앗겼을 때 빼앗기자마자 좌우 측면 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포로가 그래도 수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은 커버가 되는데 왼쪽에서는 돈리가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측면 공간이 크게 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빼앗자마자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가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이 공간이 열리고요. 여기서 토트넘이 실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였고
이것도 빗셀고베 전이었는데 여기서도 토트넘이 가운데 지역에 선수가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오른쪽에 포로, 왼쪽에 돌리, 두 명의 풀백이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를 거쳐가는 지금 토트넘의 빌드업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볼을 빼앗겼어요. 근데 빼앗기면 아무래도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만큼 측면 공간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 이 공간으로 패스 한 번에 측면 공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측면 공간이 열리면서 여기서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나왔었죠.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중앙 지역의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 볼을 주고받으면서 상대가 중앙으로 쏠리게끔 만들고 측면 공간을 쓰고 싶어하는 그러한 전술은 알겠지만, 저렇게 볼을 주고받을 때 지난 시즌부터 문제가 뭐였냐면 메디슨의 개인 능력, 혹은 뭐 이번 프리시즌에는 뭐 베리발의 개인 능력, 이런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의 창의성이나 순간순간의 번뜩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가운데 지역에서 상대 수비가 밀집했을 때 유연하게 볼을 다루면서 빼앗기지 않고 소유한 이후에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는 이런 자원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프리시즌에도 사르라던가 비수마라던가 약간은 이제 투박한 선수들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아치그레이도 이번 프리시즌에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치그레이가 미드필더에 나올 때나 좀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받을 때 실수가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자주 나왔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도 베리발이 한 칸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고 포로와 돈리 같은 풀백들도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그레이도 있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지역으로 이제 약간 우겨 넣는 것처럼 선수가 많다 보니까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볼을 가운데에서 돌려요. 근데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빼앗기는 순간 여기서 뺏겼거든요. 뺏기자마자 돌리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으니까 돌리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오른쪽 측면 공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포로도 가운데로 들어와 있으니까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왼쪽 측면 공간도 문제가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돌리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고 포로도 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앙 지역에서 볼을 주고받다가 여기서 볼을 뺏깁니다. 여기서 볼을 뺏기니까 뺏기자마자 포로의 뒷공간, 그리고 오른쪽에 돌리의 뒷공간, 두 뒷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이 중앙 지역에 선수가 많은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중앙 지역에서 볼을 잘 소유하거나 전개를 잘 시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빌드업에도 가담을 하지만 결국에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공격하는 장면을 보면요, 좌우 측면에도 선수들이 한 명씩 있고 중앙 지역에도 4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6명의 선수가 지금 공격에 가담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데 여기서 팀 K리그가 볼을 끊고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순간, 물론 이게 후반전이었기 때문에 약간 날씨도 덥고 토트넘 선수들이 컨디션이 100%가 아닌 만큼 약간 체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끊어놓고 올라갈 때 토트넘이 공격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 선수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데르손이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이었거든요. 끌고 올라가는데 공격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선수가 안데르손의 스피드를 일단 못 따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데르손이 볼을 잡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위쪽에 토트넘의 수비는 4명이 있고요. 그리고 팀 K리그의 공격 숫자도 4명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대4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갔을 때 심지어 수비를 하고 있었던 스킵이 안데르손을 마크하다가 안데르손에게 돌파를 허용했어요. 그 순간 뒷공간과 측면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풀백들도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오른쪽 풀백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 공간이 정말 넓게 형성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안데르손이 뛰어나가는 정재희 선수에게 스루패스, 이 스루패스 한 방에 측면 공간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토트넘이 실점을 했었죠.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왼쪽 풀백이었던 아보트도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팀 K리그가 끊어서 공격으로 나갈 때 좌우 측면 풀백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 선수가 일단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K리그의 선수들이 앞쪽에서 3명이 뛰어가는데 K리그 선수들의 뒤에 있는 선수가 단 1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팀 K리그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이제 가운데서 일류첸코가 볼을 잡아서 뛰어나가는 측면 공격수 안데르손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여기서 뭐 받아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도 됐고요. 그러니까 이 좌우 측면 공간과 뒷공간이 너무 크게 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꼭 역습을 당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공격 숫자를 앞쪽이 늘린 만큼 앞쪽에서 볼을 빼앗겼을 때 다시금
되찾아오면, 전방 압박이 잘 되면 공격 숫자를 늘린 게 훨씬 더 앞쪽에서 볼을 빼앗은 다음에 다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점이 될 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 약간 후반기부터, 그리고 뭐 프리시즌에는 토트넘의 선수들이 몸 상태가 100%가 아니지만 이번 프리시즌 때도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앞쪽에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수가 가운데에 쏠려 있고 압박을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빼앗기자마자 이 지역에서 토트넘이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제 팀 K리그 선수들이 한 번 풀어 나오는 순간 바로 뒷공간에 아주 큰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압박을 풀어 나왔고, 풀어 나오자마자 바로 뛰어 들어가는 양민혁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요 장면이었죠. 이 장면도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로와 돌리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측면 공간이 너무할 정도로 넓게 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장면들이 지난 시즌에 초반부에는 토트넘이 체력적으로도 괜찮고 이럴 때 10경기 동안 전방 압박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부상자도 생기고 그러면서 전방 압박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서 토트넘의 공격 숫자가 과도하게 많아질 때 분명한 역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알기 때문에 토트넘이 역습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어제도 똑같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방 압박이 생각보다는 지난 시즌 막판부터 이번 프리시즌에도 마찬가지지만 토트넘의 압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런 장면도 있었죠. 정재희 선수가 토트넘의 라인이 엄청 높으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 뛰어들어갈 때 그냥 롱패스 한 번에, 오프사이드도 아니었어요, 한 번에 이 뒷공간이 그냥 열립니다. 그리고 정재희 선수가 워낙에 터치도 좋았고 발이 빠르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정재희를 마크하지 못하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이게 물론 마무리가 안 됐지만 이런 장면들이 토트넘이, 물론 뭐 팀 K리그가 어제 잘하기도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당연히 더 잘할 텐데, 과연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이제 시즌을 시작하면서 만났을 때도 수비 라인 자체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 괜찮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경기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토트넘의 선수들도 중간중간 경기가 좀 안 풀릴 때 약간 표정이 안 좋을 때도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프리시즌 경기력에 엄청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토트넘 팬들도 많이 현지 매체에서도 되게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과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다, 약간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토트넘이 이번 프리시즌이 방한 경기긴 하지만 이제 프리시즌 경기가 2경기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말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전, 그리고 다음 주말에 있는 또 바이에른 뮌헨전, 이건 이제 런던에 가서 하죠. 요 2경기 이후에는 바로 8월 20일에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20일 정도가 남았거든요. 20일 동안 과연 토트넘이 이 수비 라인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물론 이제 뭐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가 돌아오면 당연히 더 수비력은 좋아지겠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도 나가요. 그러니까 경기 숫자도 많고 참가하는 대회도 많아졌는데, 로메로와 반더벤, 우도기 이런 핵심 수비수들이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구조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도 수비적인 측면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프리시즌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